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 경보 시스템. 자, 우리 지난 주차에 이어서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경보 시스템은 소방 정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파트에 한정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때에는 제가 1학년에게는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했었던 유체안전공학을, 또 2학년에게는 소방경보 시스템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 1학기 때 이미 공부를 다 했었기 때문에 수업 방식 등등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난 주차 2주차 때 문제를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된다면 4번 문제인데요. 자,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즉 NFSC 201에 따라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때에 NFSC 201을 참고하게 된다면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번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 비상 경보 설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 경보 설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비상 방송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범위에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차 하나씩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 기준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을 보게 된다면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가지에 비해서는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많은 내용이죠.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까지의 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의 면으로부터 몇 도였어요? 45도가 아니라 15도 이상이었죠.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자, 해설을 참조하게 된다면, 자, 이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지난 주차에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응용돼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좀 봐야 되고, 특히 3번에 25m 수평거리, 그다음에 2번에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해야 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한다는 이런 내용들과, 전원에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교류전압의 옥내간섭이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해서 나중에 실기 때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비상배 설비 음향 장치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90데시벨이었고 이것과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70데시벨과 60데시벨이 어떻게 있었는지 자, 지난 주차에 말씀드렸죠. 기억해 내셔야 하고요. 2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러한 문제 유형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단 지하하고 모래, 석재 등 불연 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비상 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은 연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이상인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다 면적을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바다 면적이 150스퀘어 이상이라고 한다면 설치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공연장이다 그런 경우라면 100스퀘어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라. 지하가 중에서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옥내 작업장인데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역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답을 보게 된다면 옳은 것은 1번이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다 면적이 150스퀘어 이상인 것인데 공연장의 경우는 100스퀘어 이상인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들은 무엇이 틀렸나 보게 된다면 연면적이 500스퀘어 그랬어요. 아니죠. 400스퀘어죠. 기억하시고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아니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고 지하가 중에서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1000m 이상이 아니라 500m 이상의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집에도 설치되어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본다면 자,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을 본다면 자, 오른쪽을 좀 볼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대상은 연면적이 1000스퀘어 미만인 아파트, 자, 연면적이 1000스퀘어 미만인 기숙사, 자, 연면적이 600스퀘어 미만인 숙박시설, 자, 교육 연구시설 되어 있는 합숙소, 기숙사로서 연면적이 2000스퀘어 미만인 것. 자, 그다음에 수련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수련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인 경우에 그다음에 연면적이 애기들이죠. 유치원 400스퀘어 미만인 유치원인 경우라 한다면 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이 됩니다. 자, 이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에 연면적이 1000스퀘어 미만의 아파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틀린 것들 보면 자, 기숙사라고 한다면 1000스퀘어 미만이었고 자, 교육연구시설 중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이 2000스퀘어 미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600스퀘어 미만의 숙박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역시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웃하는 실내 바다 면적이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자, 이게 원래는 얼마였나요? 자, 우리 해설 좀 잠깐 볼게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다 면적이 150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스퀘어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라 그랬어요. 이제 예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색으로 써 있는데 예외 규정. 각 실에 이웃하는 실내에
바닥 면적이 각각 30스퀘어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계의 실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예외 규정이죠. 회색에 있는 30스퀘어 미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 좀 마음이 급하게 응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150이야 이렇게 딱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거리 얘기인데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음향 장치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행거리 40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주차 때 다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실별 실내의 바닥 면적이 25스퀘어인 4개의 실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시 몇 개의 실로 보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해설을 좀 보게 된다면, 자, 우리 조건부터 볼까요? 각 실은 이웃하고 있으며 이게 포인트네요. 자, 벽체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대요. 포인트 맞네요.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그런 경우다 그랬어요. 자, 회색에 있는 내용이죠. 자, 각 실에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스퀘어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한 개의 실로 본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은 몇 개의 실이냐? 한 개의 실인 거죠. 아주 쉽죠. 27번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잠깐 보실래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끝나면 올려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쉽지요? 자, 우리 27번 문제를 본다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요. 해설을 먼저 보면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하나, 그리고 전기 저전 장치 두 번째, 세 번째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이라고 말했죠. 이것으로 하고 자, 전원까지 앱에서는 전용으로 했는데 여기는 겸용이라고 써 있죠.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우리 나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음향 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참 많이 나왔죠. 이상으로 해야 하고 4번이 올라가 있네요. 4번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자, 이 전원은 겸용이 아니라 전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 파트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는 직접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지난 주차 때 이런 문제를 우리 이미 지난 주차 때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바다 면적이 450 스퀘어 미터인 경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개수는 150마다 설치해야 되고 150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450을 150으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9번입니다. 비상경보 설비함 상부에 설치하는 발신기, 위치 표시 등 불빛은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떨어진
위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랬는데, 자 우리 해설을 보면서 완전히 정리해 볼까요? 자 발신기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0m가 답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를 본다면, 자 비상경보 설비의 비상벨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가시 상태를 감시 상태라고 말해야겠죠. 감시 상태. 이 감시 상태를 얼마나 하랬죠 우리가? 60분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지난 주차 때 이미 한번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 상태가 아니라 감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31번. 자, 연면적이 2,000 스퀘어 미만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최상층의 계단실에 천장에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외기가 상통하는 최상층의 계단실에 천장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말했죠. 하지만 최상층의 계단실에 천장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스퀘어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맞죠? 자,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해 주는데, 이 교환 주기는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것들 제가 확인해 보면 보통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한 거죠. 자,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상 경보 설비를 지난 2주차와 오늘 3주차인데요. 오늘 시간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 비상 경보 설비는 계산 문제도 150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숫자들도 대부분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위주로 소방에 관련된 시험들은 보통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숫자를 보시면서 익숙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은 비상 경보 설비들은 조금 많은데 대동소이합니다. 자 우리 챕터 두 번째인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으면 사람들 빨리 대피해야죠.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 무전기 같은 거 붙잡고 지금 몇 층에 몇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해줘야겠죠. 네, 당연한 거죠. 자 비상벨, 그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방송 설비에 의해 건물 내에 전 구역의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비상 방송 설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보 설비랑 다 또 비슷하죠. 인명을 대피하기 위한 그런 설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시는데 비상 설비, 비상 방송 설비를 들어가면서 자, 우리 용어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얘기하는 건데, 확성기를 본다면 스피커가 있으면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스피커를 확성기라고 하고, 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마이크에도 대고서는, 그렇죠?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너무 커가지고 막 기절을 해버렸어 사람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또는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 너무 조그매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볼륨이 필요하겠죠. 볼륨이 그 음향 조절기를 볼륨입니다. 볼륨.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저항값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죠. 가변 저항을. 그러면 저항값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도 변화되니까 소리의 크기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음량 조절기, 한마디로 말하면 볼륨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앰프라는 거 있죠. 앰프, 소리 크게 만드는 거요. 확성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확성기는 출력의 개념이고 소리 그 자체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을 증폭기, 뭐 앰플리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 그 자체를 크게 하는 장치를 증폭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상 방송 설비는 그럼 언제 설치해야 되냐? 무조건 설치해야 되냐? 우리 집에도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연면적이 3,500 스퀘어 이상인 것이라고 한다면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라고 한다면 좀 큰 건물이죠. 11층 이상이면요. 그런 건물인다면 미리미리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려야지만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도 대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은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또 미리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1층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겠죠. 자, 지하층 수가 3층 이상이다. 역시 계단으로 빨리 대피를 하려면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 간다면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비상 방송 설비의 실험의 흐름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금방 알 수 있죠. 비상 방송 설비의 표시등이 있고, 자, 그다음에 기동 장치, 누름 버튼 이런 장치가 있고, 또는 이런 화재 경보 설비에 의해서 현재 화재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 조작부가 있고 증폭부가 있으니까 소리를 크게 했으니까 이것이 출력을 하려면 스피커로 가겠죠. 조작부가 있고 원격 조작기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전기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전원부, 그다음에 비상 전원 포함해야겠죠. 자, 우리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를 좀 보면,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시험에는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스피커 확성기죠. 얘 음성 입력을 본다면 실외는 좀 크게 3와트 이상 해야 되고 실내는 조금 작게 1와트 이상 해야 한다는 거라서 3와트와 1와트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확성기는 당연히 각 층마다 설치해야지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스피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자,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데 자동 절환 장치가 있어요. 이것이 감지기와 연동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왼쪽으로 가 있을 때와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할 때는 자, 왼쪽에 가 있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이것이 절환되는 거죠. 비상 방송소로 딱 이렇게 절환되는 거죠. 비상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볼륨 있죠. 음량 조절기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을 할 때는 볼륨을 통해서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는데 비상 방송일 때에는 볼륨이 없이 바로 동작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퓨즈가 들어 있었어요. 고장이 나면 퓨즈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스피커에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뭐하고 똑같아요? 비상 경보 설비와 똑같죠.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절기에 비해서는 3선식으로 해라. 그리고 자, 음량 장치의 구조 및 성능을 본다면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거. 이 내용은 뭐가 똑같나요? 비상 경보 설비와 같죠. 자, 그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하는 거죠.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 방송 설비의 조작부 및 증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좀 이렇게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휴식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